이번 세 번째 강의는 지난 강의에서 못다한 서문의 뒷부분과 이를 마치고서 이어서 통감조료의 원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못다한 서문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마지막 단락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강령에 의해서 이 책이 간행되고 소위 후세에 유포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개류가지왈 어떤 길손이 바로 그를 찾아서 바로 강연의 강목, 강연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과자는 찾아가다, 탐방하다. 바로 그 사람들을 탐방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선즉선으로 돼 이 통감조료라는 것이 참 선하기는 선하다 이 말은 좋기는 좋은데 여기 그런 것보다는 숙약하면 비교급이죠. 한문 문체가. 여기 습진이 사어가론. 자, 그렇게 귀중한 것을 감춰두고서 습진, 귀중한 것을 껴놓은다 이 말은 감춰둔다 이 소린 것입니다. 그처럼 귀중한 책을 집안에 감춰둬가지고 이 사어가론. 자기의 가숙에서 자기의 글방에서만 사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숙약, 침제, 이 공허, 세리호 어찌 이것만 갖겠습니까? 침제라는 것은 우리가 인쇄를 해가지고 자, 침제는 나무를 새긴 것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인쇄고 이것은 바로 간행이죠. 우리가 이 책을 간행해서 판각을 해가지고 이 공허, 세리호 집안보다는 공적으로 세상에 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적으로 하는 것만 같겠느냐. 우리가 이 책을 간행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공의 책을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책의 간행을 권유한 어떤 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산 주인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우리 선조이신 소미선생 강지라고 하신 분은 이 강지죠. 강지는 양고림천하야 임천에서 고상한 절개를 기르면서 이 말은 살림 속에서 은사로서 고고한 절개를 지키면서 라는 뜻이죠. 고고한 절개를 기르면서 명동경골이라. 그분의 은사의 덕의 명성이 저 서울 대고래까지 진동하게 되었다. 우리 선조인 강지 소미 선생은 그래서 황제가 여기에 말한 황제는 누군가는 북송 8대 황제인 휘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휘종 황제가 삼사인 빙조대 세 차례나 사람을 보내서 소미 선생을 초빙하였지만 조정 좀 나오시라고 그러셨지만 우리 소미 선생은 종불능이기 효효 낙도지지라 끝까지 효효 자족하시면서 도를 즐기시는 그 고고한 뜻을 이 변하다, 옮기다, 변하다, 변한 적이 없다. 이렇게 황제가 세 차례를 초빙하셨건만 고고한 절개를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범져서 이번에 우리 소미 선생이 모든 글을 지우고 이번이란 것은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실 적에 남들한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규자명이시며 또한 오직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글을 쓰고 이런 생각을 갖고 말을 한다고. 그러지 비옥 구지어 있냐라. 남들에게 알아주기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추구하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글자대로 새기면 남들에게 알을 구하고자 한 바가 아니었다. 선세유서에 우리 소미 선생께서 선세에 이런 통감을 두실 적에는 이런 평소의 뜻에 따라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은 뜻에 따라서 유공인지언을 오직 남들이 알까 두려운 마음에 숨기고 사셨는데, 여기에 공짜 우리 소미 선생은 이렇게 마음의 조바심을 가지고 사셨는데, 여 듣기서가야 나는 우리 선조의 그 책을 얻어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서 고뇌 도리어 이에 남들이 몰라줄까봐 남들한테 다 알리려고 이 책을 꼭 간행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돌이켜 이에 남들이 알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내가 자랑해서 꼭 책을 내야 되겠냐고. 나 그래서 우리 선조의 뜻에 위배되기 때문에 후손으로서 선세의 뜻을 따라서 나 역시도 이것을 숨길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자 객이고청이언을 객이 또다시 굳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러지 말고 책을 냅시다 라고 하기에 각이언하야 내가 강룡인 내가 그 객의 말을 가상히 여겨서 당신 객이 우리 남산주인 말도 맞지만 당신 말도 맞다라고 가상히 여겨서 이찬기청이러니 그 청을 도왔다 이 말은 여기에 청은 책을 간행합시다라고 하는 청을 나도 옆자리에서 훈수를 냈다. 그랬더니 마지 못해서 남산 주인이 그러면 그래 봅시다 락다 허락하더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내가 어시오 여기에 적는다. 가희 정유는 이종 1237년이고 양월은 10월이고 10월 초 하룻날 적공랑인 신소무군 남이 순착 소위 사적으로 차나 소금이나 백반 그리고 사적으로 구리 등등을 주저한 사람을 잡으러 댕기는 그리고 겸 최강을 벼슬을 한 강룡은 삼가 이런 과정에 책이 간행되었음을 서술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문은 만들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통감조료의 경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통감조료의 시작, 자체 통감의 시작은 위열왕 제2 24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열왕의 이름은 오고 바로 고항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시법을 보면 맹이 강가왈 리오 사람이 용맹스러우면서도 강직하고 과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시호를 위자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이라는 것은 유공 안민할 열이라 공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편히 안정시켜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열자를 쓴다. 이게 이런 의미로 위자와 열이 있는데 심리학이 말하기를 제 복시는 이 복시라는 것은 뭐냐 말이냐면 시호는 모두가 한 글자로 되어 있지 두 글자를 쓰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시는 유시인이로되 그런 시호를 가진 사람이 있기는 한데 무시법이라 시호의 법에는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두 글자에 쓴 사람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나라는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주나라가 무왕으로부터 통일해서 평안까지 동천 이전까지 13세는 서주시대라 하고 주평왕 의구로부터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위열왕에 이르기까지가 18세 이건 동주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여 난왕에 이르러 5세에 진나라의 멸망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난항 후 동주군이라 말하는데 왕도 못 되고 동주군이라고 평가절하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난항까지를 전체로 보면 37대 왕의 873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주나라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부분은 무인 23년, 위열왕 23년인 바로 BC 403년의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치 통감을 보시나 통감 저료를 보나 바로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좀 아셔야 할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역사의 전말을 알기 위하여 이러한 도표를 만들어내서 이번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표는 바로 그 내용을 목차로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일은 내용으로 보면 처음 대부, 진나라 대부들을 천자가 명하여 제후로 공식적으로 허락했다. 이것이 이 일의 표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기까지 어떤 단계가 있었느냐? 바로 그러면 이 사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기 이전에 바로 이 부분이 첫 부분으로 주나라 왕실이 처음으로 대부를 명해서 제후를 해줬다라는 것은 무슨 의의가 있느냐? 명분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명분 상실이라는 것은 벌써 주나라 왕실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새 대부들이 제후로 되는 과정 속에는 이런 전쟁이 있었다. 소위 조간자가 바로 제후가 되기 이전 조간자의 아버지로부터 그 역사는 시작한다. 조금 우리가 앞에 보셨듯이 좌전 끝부분에 이 지배기를 못 살게 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보복이 50년 이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들을 정벌한 것입니다. 새 대부가. 그래서 이 진나라는 이 지배기를 상대로 해가지고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연합을 한 것입니다. 좌전 끝부분에도 그랬듯이. 그래서 진양에서 윤택이가 너그러운 정치를 해서 바로 선정을 베풀어 놨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난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배교 전란을 피해서. 그리고 지배기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던지 바로 이 조양자는 수공을 당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집에 부엌에 올챙이가 새끼를 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구리가 새끼를 쳐서 올챙이가 난 것입니다. 이런 표현 속에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자 이런 혼란 속에서도 진양 땅은 배반하지 않고 이 조양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터전을 마련해 줬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터전을 토대로 해서 조양자는 한나라와 위나라 대부들, 한대부와 위나라 대부들이 밀약을 맺어가지고 지배기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화제의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지배계 충신 애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첫째가 뭘 볼 수 있느냐? 모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곤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첫 장을 펼치면 그 부분이 가장 그 책을 대변하는 최고의 의미를 담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 원공이 대부를 명하여 제후로 인정했다라고 라는 말을 기록한 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게 될 정명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라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피와 바로 저 사람과 아의 싸움인 것입니다. 피와 아의 싸움인데 피아라고 하는 이 싸움은 무엇과 같으냐면 물필유대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두 존재하는 것은 물필유대라. 물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상대적인 존재라는 것은 피와 아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런 상대적인 데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인과의 순환법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씨가 뿌리면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서로 순환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지배의 일을 통해서 이런 인과의 법칙과 순환의 법칙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역사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원인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의하여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환의 법칙은 마치 장자가 말했듯이 벌레를 쪼아먹으려고 사마귀가 양발을 들고 있을 때 그 뒤에는 참새란 놈이 사마귀를 잡아먹으려 하고 참새 뒤에는 또다시 큰 매가 덮치려 하고 그 매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포수가 또다시 그 매를 잡으려 하고 바로 이것이 피와 아의 상호 반복적 순환관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연계의 곤충으로부터 인간의 포수까지의 관계처럼 역사는 이와 같이 피와 아의 경쟁 속에서 인과관계로 순환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두 가지 의의를 우리는 통감의 첫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감과 춘추의 차이점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춘추의 242년간은 공자의 사상을 보시면 쉽습니다. 춘추의 사상은 뭐냐? 공자가 주나라를 높이는 사상으로 명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명주의인 것입니다. 자, 춘추시대는 동쪽으로 낙양의 왕도를 도읍을 옮긴 이후에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이때 춘추시대에는 가장 누가 대표적 인물이냐? 오패인 것입니다. 제한진문으로부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공괴, 죄괴 그럽니다. 공도 으뜸이고 죄도 으뜸이라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의 공이 으뜸이라는 것은 명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의 으뜸은 찬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춘추시대는 찬탈이 있었지만 오패의 찬탈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의 찬탈이 있어서 노나라는 삼가가 있고 제나라는 전시 등이 왕권을 찬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이 가신들이 양호나 필일이나 공산부리와 같은 가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지만 노나라 제후가 되거나 제나라 제후가 된 적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은 찬탈해도 명분이 지켜진 것입니다. 그래 공자는 항상 주나라 왕실을 높이는 사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 공자의 존주는 정명주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춘추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통감의 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255년간의 이 전국시대에
맹자는 왕도 정치를 펼치는데, 이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진 정치는 공자나 맹자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맹자가 말하는 왕도 정치는 곧 통일 천하를 위한 왕도 정치인 것입니다. 주나라를 다시 복원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어차피 주나라의 왕실은 무너져 버렸고 주나라를 이어서 훌륭한 정치로 다시 백성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맹자의 왕도 정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맹자와 공자의 사상이 논어와 맹자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바로 전국시대의 성질은 춘추시대와 정 다른 게 뭐냐? 대부를 임명해서 제후로 삼음으로 해서 다시는 천자라는 명분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나 제후가 될 수 있다를 말해주는 것이고 누구나 천자가 될 수 있다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시대의 대표의 나라는 칠국인 것입니다. 연제, 초, 진까지는 예전부터 있었던 나라고 위, 조, 한 이 삼국은 전국시대가 시작하면서 신생국가로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255년간의 전쟁은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부분에 주나라 왕실의 명분 상실이라는 것은 뭐냐? 초,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그것이 초,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 미중유가 된 것입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다. 예전에 없었던. 처음으로 진나라 대부라고 하는 사람인 위사조적 한건을 명하여 이 명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다가 나온 것입니다. 명하여 제후로 삼아버리다. 그래서 이 초자에는 초유다라는 뜻도 있고 초자는 mod을 때는 시종, 처음과 끝이라는 뜻. 이런 일이 있기 이전이란 뜻으로 초자가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미중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뭔 말이냐면 강탈한 나라를 천자가 인정해 준다면 요즘 말로 하면 뭐가 같으냐? 강도살인을 해서 축적한 재물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하고 똑같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게 도둑물건이고 살인한 부정한 물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숨기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강도짓을 하든 살인을 하든 너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이것은 강도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춘추시대의 제후의 강탈을 천자가 합법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모든 법이 무너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무슨 정신이 있느냐? 차 원공 서법 소유시하라. 이것은 사마원공이 서법이라는 말은 춘추 필법이라는 것과 같이 이 필법의 뜻인 것입니다. 통감의 필법이 소유시하라.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원공의 통감의 이런 고든 필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삼경이 이 말이 삼경은 위사조적 한건 이 세 대부들이 절진지곤하여 진나라의 권력을 도적질해가지고 포멸기군하고 그 진나라 임금을 포악하고 멸시해서 죽이고 부분기구간이 그 나라를 잘라서 나누어 먹었으니 차 왕법소 필주하라. 이것은 왕법에서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위열왕은 불효불능주지라 오직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명지 제후하니 또한 그들을 명하여 제후로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니
시는 숭장시는 바로 숭장 간 명분, 소위 간명번분, 이것은 명분을 어지럽히고 분수를 범하는 신하들을 숭장, 높이고 곤장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도들을 얼마든지 그런 노략질을 해도 좋다라고 숭상하고 곤장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감이 여기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 기소위 근명분연저, 그 필법은 바로 명분을 조심하는 바인저, 이 말이 공자의 사상처럼, 춘추처럼 정명주의의 사상을 담고 사마원공의 통감은 출발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그러자 이게 맞는데 우리는 역사를 볼 적에 너무나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루추가 뭐라고 반박하느냐. 기노원 자체통감에, 그 자체통감에 관하여 논할 적에 전이 수편, 이 첫 편에 명진대부위 제후로 입론하니 진대부를 명하여 제후로 삼았다 라는 것으로서 논지를 세워서 글이 시작한 건 사실인 것입니다. 수여교소견이나 비록 여기에는 소견이 있단 말은 명분론을 제시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자치통감의 호삼성의 주와 같은 것은 참 안목이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2차 1조로 이 한 대목을 가지고 마침내 수욕진 통감지으면 마침내 통감의 모든 의의가 다 그렇다라고 치부하려고 덤벼들면 미면 주지태가라. 이건 주지가 주된 의견을 가진 것이 너무 지나친 그런 면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볼 적에 허심탄회하게 나의 선입견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너무 보는 것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통감을 첫 부분에 명분을 상실한 제후를 응징한 것으로 사마원공이 쓴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모든 글을 그와 같은 눈으로 본다라는 것도 이것도 너무 집착과 편향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독자의 시각을 바로잡아 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